자, 안녕하세요. 정글일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어저께도 사실은 제가 잠깐 방송 키기 전에 예전에 저를 참 좋아했던 동생이 와가지고 저도 굉장히 반가웠고, 지금 이 방송, 이 브이로그 지금 보고 있으면 아마 그 동생한테도 굉장히 좀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싶네요. 그래서 뭐 사실 제가 그 방송에 굉장히 집중했던 오래전에 날 밤새면서 막 방송하고 막 욕하고 그랬던 것들이 솔직히 지금 와서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많이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런 방송을 했을까? 물론 이제 그때는 지금보다 이제 좀 나이도 어렸었고 한참 그러다 보니까 글쎄요, 그때는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내가 그 어떤 정의감에 막 사로잡혀서 또 옆에서 막 으쌰으쌰 해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막 그렇게 욕하는 방송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그 예전 방송 기록들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쭉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근데 조금 그때 당시에 그 제 방송에 오셨던 그 형님, 누님, 아우님들이 상당히 좀 그런 방송을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 또 그때 당시에도 그런 방송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저한테 이야기해줬던 동생들도 있고 그랬었는데, 어,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참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새로 방송으로 해서 많이 하시고들 계시는 것 같은데, 그때보다는 조금 이 유튜브가 대중화됐고, 그 다음에 누구나 휴대폰만 있으면 간단하게 방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그 유튜브 방송에 참여해서 많은 스트리머들이 지금 방송들을 참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한동안 방송을 못 봤었는데, 제가 조금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방송을 보다 보니까 정말 재능이 있고 끼 있고 그런 친구들도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방송을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못 모르고 방송을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뭐라 그럴까? 욕하고 싸우는 게 하나의 어떤 컨텐츠가 되고, 그 다음에 또 고소를 서로 하는 그런 방송. 참, 글쎄요. 그때 그 시절이 절대 그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그런 방송은 정말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에 대한 그 방송의 이미지가 너무나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안 좋게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벗어나려고 많이 노력을 지금 하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방송했던 기록들을 다 삭제하고 싶지만, 그것도 하나의 제가 나이 먹어서 그 방송, 저 젊은 시절에 그 어떤 방송을 봤을 때 하나의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사실 미련이 있어서 그걸 삭제를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그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보다는 조금 성숙된 그런 자세로 제가 방송을 하려고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저께는 이제 제 친구하고 다시 조금 제가
방송하는 거에 대해서 또 제 친구하고 조금 의논을 했었고, 그래서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시간을 제가 방송에 할애할 수는 없지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꾸준하게 소통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 하지 못했던 저만의 컨텐츠, 저만의 방송, 그게 제가 그래도 한 4년 동안 방송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계속 고민을 했었던 게 과연 어떤 방송으로 다시 여러분들 앞에 서서 방송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게 저한테는 상당히 큰 숙제였습니다. 큰 숙제였고, 지금부터는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차분하고 약간 많이 이 방송이 막 업돼가지고 후원을 막 유도하면서 막 이 오버액션 하는 그런 방송 말고 그냥 잔잔하게 이렇게 소통하는 방송, 그런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제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뭐 회사, 그 다음에 집에 오면은 일단 운동하는 거, 뭐 그게 다예요. 매일 눈 뜨고 아침에 나가고 또 집에 오면은 또 잠깐 쉬었다가 또 체육관 저기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제가 어저께도 거의 늦은 시간까지 제가 옛날에 했던 그 방송 기록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그 방송을 제가 다시 제 자신이 재시청을 하면서 그때는 참 너무 조금 이 하이 텐션으로 방송을 했구나. 목소리가 막 쉬어가지고 목소리도 안 나오는 상태에서 욕을 막 하고, 또 그걸 보고 박수 쳐주고 즐거워해 주시는 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방송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방송했던 거를 절대 후회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나는 그런 방송을 하려고, 절대 그런 방송을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방송, 그 진흙탕에 휩싸여서 제가 이제 제 마음속에 막 사실이 아닌 방송을 가지고 저를 디스를 했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적개심, 분노 막 이런 거를 그때 당시에 제 방송으로 표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였냐면, 정말 우리 그때 당시에 저를 믿고 응원해주고 사랑해줬던 우리 많은 그 저를 좋아해줬던 그 형님, 누님, 아우님들에게 제가 정말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이렇게 사과를 드립니다. 그거는 제가 그때 당시에 약속을 했었던 어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약속을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지만 결론적인 건 저의 어떤 사업이, 제가 살아야 되는, 제가 생존해야 되는 아주 절박한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법적으로 싸우지 못했던 부분, 제가 그 부분은 진심으로 제가 우리 형님, 누님, 아우님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사과드리고, 대신 다른 부분을 제가 우리 형님, 누님, 아우님들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이러이러한 방송을 하겠다. 이 진흙탕 싸움이 끝나면 나는 이런 방송을 하겠다. 그래서 많은 우리 형님, 누님, 아우님들하고 으쌰으쌰해서 한번 좋은 방송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간이 벌써 4년이 그냥 흘렀어요. 그 4년 동안 저는 유튜브라는 걸 전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고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유튜브를 제가 열어봤을 때는 이제 뭐 조금 유머스러운 그런 방송들, 재밌는 방송 뭐 이런 거 찾아가지고 제가 보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그때 당시에 그런 싸움 방송을 했었던 것도 하나의 어떤 제가 이런 방송, 지금 현재 이런 방송을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보다는 내가 다시 방송을 하는 스트리머가 된다면 어떻게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즐겁게 재밌게 진솔하게 방송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4년 동안 틈틈이 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 유튜브를 하는 스트리머들의 가장 공통점은 뭐냐면, 큰 고민거리의 공통점은 뭐냐면, 과연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시청자들하고 소통을 할 것인가, 어떤 방송의 컨셉이 있는 것인가. 물론 이제 약간 개그 코드로 재밌게 하는 그런 방송들도 자극적이고 그런 방송들도 있을 것이고, 뭐 여행 유튜브도 있을 거고, 뭐 먹방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운동에 관련된 유튜브도 있을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한 케이스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하려고 하는 그 방송의 정말 컨셉은 제 닉네임처럼 전혀 인간의 어떤 손이 닿지 않는 야생 정글에서 정말 땀 흘리고 그 어떤 하나의 농장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정말 리얼하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제 방송 콘텐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방송을 찾아보니까 제가 그 초창기 때 캄보디아 커피 농장에 가서 그 다니엘 박이라는 그때 당시 저희 농장을 책임지고 토지 측량이랑 어떻게 그 농장을 설계할 것인가, 그분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그 농장을 둘러보면서 많은 그 어떤 뭐라 그럴까, 농장에 대한 그 계획을 이야기했던 그런 영상을 어저께 찾아서 봤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의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이, 그러니까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버려야 되는 어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내가 어떤 거를 하나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조금 감수하고 희생해야 될 거는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이제 그 캄보디아 몬돌길이라는 그 커피 정글이죠. 몬돌길이, 닭담이라는 몬돌길이에 있는 닭담이라는 그 정글에 30헥타, 그러니까 1헥타가 3,300평이니까 30헥타면 한 10만 평 정도 되는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쉽게 말해서 개인은 그 땅을 소유를 할 수가 없어요. 동남아 국가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홍대에서 커피 회사를 하고 있었으니까, 노스팅 공장하고 커피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그래,
커피를 브라질이나 콜롬비아나 아프리카에서 이 커피를 생두를 수입해서 들어오는 그 업체에서 우리가 생두를 구해서 제 공장에서 이렇게 볶느니 제 생각에는 내가 직접 브라질이나 콜롬비아까지 가기에는 거리가 너무 머니 캄보디아의 몬돌길이라는 지역을 이제 몇 군데 그때 당시에 뭐 베트남도 있었고 라오스도 있었고 캄보디아도 이제 있었지만 가장 가까운 커피가 나올 수 있는 생산 지역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찾아봤던 게 캄보디아 몬돌길이라는 그곳을 이제 제가 발견을 했고 해발 고지가 거기가 1200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로부스타는 700고지 이하에서 생산이 될 수가 있고 아라비카는 최소한 800, 900, 1000고지가 넘어가야지만 커피 맛이 좋은 아라비카가 생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찾아냈던 곳이 바로 지금 그 캄보디아 몬돌길이라는 거기에 있는 커피 땅을 이제 발견을 했죠. 근데 초창기 때 거기는 완전히 정글이었습니다. 뭐 그 사진도 지금 남아 있고 그때 당시에 찍은 동영상도 있지만 완전히 이 정글 지역이었는데 커피를 심기 위해서는 일단은 30헥타면 10만 평을 다 갈아엎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다 보니까 단계별로 뭐 5헥타씩 나눠가지고 이제 순차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그때 이제 계획을 세웠었고 또 그때 2014년도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어떤 그 정책 자금을 지원을 해주려고 했었냐면 해외에 땅을 갖고 있으면서 농장 개발을 하는 사람들한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개발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한국농어촌공사의 정책 지원 자금을 받기 위해서 이제 서류도 접수하고 보고서도 쓰고 리포터 같은 것도 다 작성해가지고 회계사하고 같이 그 업무를 진행을 했었죠. 그렇게 해서 뭐 1차, 2차 통과하고 잘 진행이 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2018년도쯤이었을 거예요. 2018년도쯤에 아마 그때 이제 제가 몬돌길에서 거의 6개월, 거의 1년 가까이 몬돌길이 저희 농장에서 나무로 이제 베이스 캠프를 지어놓고 저를 도와주시는 그 전기 사장님, 전기에 관련된 굉장히 전기 일을 오래 하신 그 한국에서 저 지인하고 같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한 거의 1년 가까이 생활하면서 그 땅들을 개간 작업을 해나갔었죠. 처음에는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바로 그 나무들을 쓰러뜨리고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정글이기 때문에 나무가 빽빽하니까 포크레인이 그걸 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더디다 보니까 일단은 인부들이 한 50명 정도 그때 당시에 처음 개간할 때 그 캄보디아 그 원주민들이죠. 푸농족이라고 원주민들이 한 50명 정도. 그때 당시에 인건비가 하루 5불이었거든요. 5불. 그러니까 50명 해봤자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인부들을 그 정글에 이제 투입시켜서 일단은 수작업을 할 수 있는 나무들을 다 뱄죠. 베고 이 포크레인이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길을 열어서 이제 포크레인 작업을 했고, 그래서 가장 먼저 했었던 작업이 뭐였냐면, 일단은 정글 안에 우리가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나무로 된 베이스 캠프. 그 다음에 일단은 저녁에 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물.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기 동력을 끌 수가 없으니까 배터리로 연결을 해서 발전기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때 당시 정글에서 생활을 했을 때 가장 제가 이제 기억에 남았었던 건 뭐였냐면 글쎄요, 그 우리 지금 한국에 방송하는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는 게 뭐냐면 거의 저희 나이대 되는 그 남자분들의 노망이라고 할까요? 자연에서 아무도 누구도 터치받지 않는 곳에서 약간 원시적이지만 그런 생활을 하는 거, 그게 남자들의 노망이잖아요. 그래서 그 나는 자연이다라는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조금 인기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저 역시도 그때 정글에 있으면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인부들하고 나무 자르고, 그 나무 자른 것들이 이제 쓰러지면 큰 나무들이 이렇게 쓰러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무들을 옮길 수가 없으니까 뭐 포크레인이나, 그때는 포크레인이 바로 들어가서 투입되는 장비가 투입되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일이 엔진톱으로 나무를 조각을 내서 굴려가지고 한 군데 모아서 이제 불을 피웠죠. 그러면은 그 불을 피우게 되면은 그 나무들이 다 불에 이렇게 타가지고 재가 남으면 그 재를 이 땅하고 이제 비벼가지고 이렇게 토양을 바꿔주는 그런 작업을 자르고 태우고 자르고 태우고가 매일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거의 한 4년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30헥타니까 가로 500m, 세로 600m. 그래서 토탈 이 둘레길이 2.5km. 길 폭은 6m. 포크레인으로 쫙 둘레길을 만들고 말뚝까지 박았었죠. 그때 당시에 사진에도 있지만 그 현지인인데 한국말을 좀 할 줄 아는 달봉이란, 원래 그 캄보디아 이름은 야신데 내가 이제 한국 이름을 만들어준다고 달봉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굉장히 조금 똑똑했어요. 고등학교까지 나온 친구였는데 간단한 영어도 할 줄 알고 한국말도 좀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눈치가 굉장히 빨라서 굉장히 그 친구하고 이제 많은 일을 했었죠. 지금은 만약에 이제 제가 다시 들어가게 되면 그 친구를 한번 수소문 해보겠지만 참 보고 싶은 친구입니다. 저하고 정도 많이 들었었고, 또 와이프가 유산이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그 나라는 또 병원비도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막 망설이고 있어서 제가 인간적인 거, 어떤 그 친구한테 그러는 약간 인간적인 모습들을 많이 어필을 했었죠. 도와주기 싶기도 했었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 뭐 둘레길도 만들고 뭐 이제 조금씩 농장의 형태가 이제 만들어가는 와중에 제가 이제 그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아예 캄보디아나 베트남을 들어갈 수가 그때는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못 들어가니까 거기에 그 아까 그 달봉이라는 친구도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와이프하고 조금 사이가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와이프하고 또 헤어져서 조금 제 농장 일에 좀 소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농장에 있는 농기구들, 뭐 그때 당시에 살림살이들 그런 것들을 그 정글에 사는 그 원주민들이 다 가지고 가서 팔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그때 당시에 전화도 오고 뭐 없어진 그 자료들 사진들도 막 보여주고.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또 제 회사 일도 그 코로나 시기랑 맞물려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때 당시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방송을 또 하게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일하고 회사 일이 참 더 소중했었는데 그때 당시 그 분노에 찬 어떤 그 마음 때문에 제 일을 소홀하면서 방송을 밤새 가면서 했었던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제 회사의 어떤 그 이미지도 그 손실도 엄청나게 컸었고 그 다음에 거래처들도 많이 떨어져 나갔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내 가족들과 또 내가 주변에 나를 믿고 따라주는 우리 그 회사 직원들하고 좀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 방송에 미쳐서 어떤 회사 일도 조금 등한시하게 되고 커피 쪽에 그 일도 조금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그때 당시에 이제 만들어졌었고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이후에 방송 접고 난 다음에 그렇게 방송을 쳐다보기도 싫더라고요. 쳐다보기도 싫었고 유튜브에 유자만 들어도 진짜 진절머리가 났었고 근데 시간이 약이라고 세월이 조금 이렇게 흐르고 또 그만큼 제가 뭔가 다시 복구하려고 열심히 제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좋은 일도 또 생기고 마음의 여유도 조금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제가 마음에 걸렸었던 거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때 당시에 저를 너무나 믿고 좋아해 줬던 내가 누구라고 내가 말은 안 할게요. 많지는 않았지만 정말 찐팬분들 정말 저를 친형, 친오빠처럼 정말 좋아했던 친동생처럼 좋아했던 우리 가족님들 그분들하고 내가 했던 약속들 그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조금 다시 새롭게 천천히 다시 시작해서 나를 믿어주고 따라줬던 응원해줬던 그분들에게 뭔가 좀 보답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용기를 다시 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혹시 저를 좀 그때 당시에 많이 미워하고 그때 당시에 저를 많이 싫어했던 제 안티분들이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신다면 제 방송에 와서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욕을 하거나 조금 안 좋은 그런 어떤 말들을 하는 거는 조금 자제를 해주셨으면 저도 여러분들하고 서로 우리 그 저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분들도 저는 이
정글일기의 팬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너무 그렇게 그때 당시에 싫어했던, 미워했던 그런 감정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오셔가지고 소통하고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나이를 먹다 보니까 조금 예전에는 내공이 막 발산하는 내공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 내공이 점점 안으로 이렇게 싹 이렇게 좀 내려앉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안티분들이 오셔도 옛날처럼 뭐 막 액션을 크게 하면서 그런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블랙 안 드리고 좀 이렇게 될 수 있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좀 듣기 거북한 얘기는 좀 안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영구 블랙은 아니고 잠깐 뭐 아봉 임시 차단 잠깐 주는 거 그 정도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 안티분들도 조금 방송에 오셔가지고 뭐 조금 이렇게 거친 욕을 한다거나 좀 그런 걸로 조금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말이 길면은 이게 좀 또 꼰대 소리 들으니까 여기서 이 정글일기가 이 마음을 열고 들은 이야기 조금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안티분들이라고 해도 저는 앞으로 사랑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